자별로 재산이 틀린 거죠. 만약에 이 두 부분이 뭐 결혼하셨겠지만 두 부분이 만약에 부부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분 명으로 돼 있는 재산을 남자분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해서 압류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여자분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벌어온 돈은 남자 겁니다. 이거를 지금 뭐 반은 여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유는 결혼을 하다가 파혼을 가졌을 때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요즘 뭐 한 50% 있다고도 그러니까 50% 그때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징여세나 다른 세금이 없지만은 지금 살림을 할 때는 번 돈은 주체는 엄연히 남편이죠.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 돈이지 비록 전업주부가 생활비를 매달 갖다가 전략을 해서 이걸로 저축을 한 돈을 가지고 부인 이름으로 저축을 했겠죠. 이걸로 샀다. 봐라 이거 내가 생활비 저축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산 거니까 이건 내 거다 라고 주장을 해본들 부서 측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인들이 혹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부모가 빌려줬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만약에 애들 앞으로 자식 앞으로 집을 사주면서 아버지가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아버지가 빌린 돈 가지고 아파트 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버지한테 돈 빌리지 말라는 법은 없죠. 단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자 받고 돈을 빌려주겠냐. 그렇겠죠. 그거는 아마 징여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징여세를 매기려고 구세청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진짜 빌려줬다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빌려줄 때 이런 경우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아들이 5억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를 겁니다. 자, 계약금 아버지 통장에서 넣어주는 겁니다. 중도금. 자, 이렇게 다. 잔금까지 다 넣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여한 거냐? 증여한 거 아닙니다. 증여 시기는 언제냐면 잔금 끝나고 아들 앞으로 등기를 했을 경우 등기하는 시점이 증여 시점입니다. 왜? 이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지만 아직 아들 이름으로 안 했잖아요. 누구 거로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 아버지가 내놔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는 겁니다. 이 시점이 이제 아들한테 돈을 준 거죠. 마찬가지 여기도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 이름으로 했더라도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자, 등기가 끝난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도 가능하죠. 네. 은행에서 대출도 가능하고 또 전세도 넣을 수가 있죠. 네. 5억짜리 전세 2억 5천 넣고 은행에서 한 뭐 1억 대출 받아서 3억 5천을 다부 아버지한테 돌려주면 증여받은 거는 1억 5천이죠. 1억 5천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빌려줬느냐 아니냐 이 입증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거꾸로 우리한테 입증을 하라고 그럽니다. 이거 빌려준 겁니까? 그래서 얘기 못하면 이자 안 줬으면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남한테 빌려주면서 이자 안 받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우리 MC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안 받겠어요?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아들한테 안 받았으면 빌려준 게 아니라 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치사하지만 차용증을 써서 확정일자로 받아두셔야 돼요. 왜? 이때 계약금, 중도금 낼 때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세무서에서 와서 아무리 빌려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해도 무슨 소리입니까? 이때 확정일자 됐죠. 거기다 차용증에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등기가 된 다음에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넣으면 그 자금으로 상환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그러면 대출이 인정받은 거죠. 자금 출처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부자지간에 지금 아까 전세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버지가 아들 집입니다. 지금 아들이 집을 샀어요. 5억 주고. 그리고 아버지 돈으로 지금 이제 산 거죠, 아들이. 여기에 아버지가 전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세법이나 우리나라 뭐 사법, 공법에 없죠. 얼마든지 아버지가 아들 집에 가서 전세를 살 수 있습니다. 전세값이 얼마냐? 전세값은 내 마음대로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변의 통례적인 가격보다 30% 이상 주면 안 되겠죠. 만약에 2억이 통상적인 지금 뭐 가격이다. 한 3억 주고 가도 큰 문제는 없지만 뭐 약간 차이 나봐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뭐 2억 5천에 전세를 들었다. 가능하죠. 네. 아버지가 전세 살면서 전세 자금에서 5억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런 거 됩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부자지간에 돈을 빌려주냐, 부자지간에 어떻게 전세를 놓고 하느냐. 그러는데 뭐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줬다가 소송해서 다시 뺏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지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런 게 있겠죠, 법에. 네, 가능합니다. 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차명 좋아하시죠? 차명. 차명이 뭔가 아시나요? 네, 남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남의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이자 많이 나오면 국세청에 뭐 리스트가 돼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죠. 네? 나눠서 여기 뭐 5억, 여기 5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를 상당히 분산을 시킵니다. 더군다나 또 은행 가면 비과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은 나눠 쓰고 있죠. 자, 만약에 내가 처남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샀다.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너 돈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처남 통장에서 꺼내서 썼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만약에 이 처남 통장으로 간 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저축을 해서 만기 5억 탄 돈을 자, 처남 통장에 넣어서 예금을 하고 있다가 이 돈을 빼서 중도금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름은 처남이지만 사실상 소유자는 누굽니까? 본인이죠? 야, 본인이 남의 이름으로 예금을 해다가 갔다가 다시 찾아서 본인에다 넣은 거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남의 이름으로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돼 있던 거를 내가 갖다가 써도 괜찮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명의신탁을 이제 우리가 금융실명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반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겁니다. 남의 이름으로 집을 사놨거나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사놨어요. 처남 이름으로 집을 사놨거나 처남 이름으로 주식을 사놨던 거를 팔아서 가져온다. 요건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집도 하지 마라, 남의 이름으로 주식도 하지 마라 돼 있어요. 요걸 하는 순간에 징역입니다. 징역. 요걸 하는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금으로 돼 있는 거는 가져와도 좋은데 남의 이름으로 뭐 처남 이름으로 집을 졌거나 처남 이름으로 주식을 샀던 돈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어차피 내 돈이니까 내 집을 산다면 이때 증여세에서 2번의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남의 이름으로 하는 건 좋은데 집이나 주식은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만약 했으면 이 돈은 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더 많은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슬을 꿰듯이 아라리 엮어낸 대추에 형형색색이 아름다운 음식들. 대체 이 음식들의 정체는? 게다가 정성스러운 손맛까지 더해주는데 주부님 대체 뭐 하시는 분이래요? 태백 이바지 음식 전문가 각명숙입니다. 태백 이바지 음식 만드는 전문가가 있다? 음식을 예술로 만드는 태백 이바지 음식 전문가.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구화된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 속에서